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 공격을 하니까 그러면은 나도 뭐 어쨌든 그동안 재산 신고도 다 한 거고 다 자료를 공개할 수 있으니까 동시에 공개하자 이렇게 했는데 김민석 후보자 측에서는 별로 반응이 답이 없는 없죠. 거죠? 제가 사실은 제 입장에서 손해죠. 예. 제가 뭐 인사청문위원인데 하도 저에 대해서 이상한 의혹도 제기하고 자료를 인사검증을 받는 김민석 후보자는 자료를 안 내는데 예. 저한테는 자료를 공개하라고 자꾸 하도 내라고 민주당 하니까. 얘기해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그렇다면 제가 국민들께서 헷갈리시지 않게 직관적으로 보시라고 그러면 동시에 공개하자라고 했습니다. 네. 저의 증여세 관련된 자료와 네. 김민석 후보자의 증여세 관련된 자료 그리고 저의 병역 관련된 자료와 본인이 실제로 내겠다라고 했던 좀 이상한 돈 흐름들이 있거든요. 네. 그와 관련된 최소한의 증빙. 저는 사생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계좌에서 계좌번호도 안 궁금해요. 그냥 계좌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부분도 돈의 흐름이 너무 안 맞아서 생긴 문제죠. 예. 근데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엔 답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네. 근데 어제 나경원 의원이 지금 그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농성장을 찾아가서는 자료를 다 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들어오면서 못 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료를 내지 않았고요. 제가 네. 핵심 자료인 그 증여세를 안 내는 건 저는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거는 솔직히 뒤늦게 내긴 했지만 네. 김민수 후보자에게 유리한 자료예요. 근데 지금 저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적으로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그 네. 이유가 뭐냐면 김민수 후보자가 언론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축의금, 빙부상 그리고 출판기념회로 6억 정도 네. 받았다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6억이라는 되는 큰 돈을 그때 그해 연말마다 다 소진해 가지고 한 번도 재산 등록을 안 할 수가 있냐. 예. 뭔가 너무 인위적인 변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말꼬투리에 잡아서 6억을 한 번에 받았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으니까 그것은 허위다. 이런 식의 그거 논리를 사과하라 펴는 이거죠? 네, 네. 근데 첫째로 저는 6억을 한 번에 받았다라고 한 적이 없고요. 그 말 자체로 예. 결혼식, 빙부상, 출판기념회 2번을 한두 달 사이에 할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벤트는 4번에 걸쳐서 있는 것이고 그 4번에 걸쳐서 모은 돈이 합쳐서 국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총 합계가 6억 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번 것보다 조금 더 재산이 증식되고 지출된 돈이 있으니까 거기서 비는 돈이 6억이라는 거고 본인이 그게 다 현금으로 들어왔다라고 본인 해명이었는데 네. 뭉쳐서 6억 했다. 이건 허위 사실 그러니까 유포라는 건가요? 저는 그런 얘기죠. 딱 한마디로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합쳐서 6억을 받은 건 맞는데 네. 한 번에 6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자꾸 국민의힘에서 6억 얘기를 하니까 그건 허위 사실이다. 근데 총 합의 6억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 그게 쟁점도 아닙니다. 한 번에 받았든 나눠서 받았든 네. 현금을 받아서 세금에서 빠져나가고 세금도 내지 않고 재산 등록도 하지 않고 국민도 모르게 자기 재산을 연봉은 5억인데 그렇게 비는 돈이 8억에 이른다면 이거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그쵸. 없잖아요. 이건 재산의 그 다가랑 상관없는 거예요. 현금 거래를 했을 때는 본인이 빙부상 조의금이 뭐 1억 6천이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것이지 예. 그게 다른 돈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강신성 씨 같은 경우에는 오랜 후원을 해왔고 몇억 원씩 지원하던 분이고 최근에 그 강신성 씨 회사에서 8억 원짜리 토지를 사서 인허가를 받는 바람에 80억 원이 되기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뭐 김민석 후보자가 직접 관여된 게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사업을 크게 하고 인허가 관련된 이권관계가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에서 자금을 지원받는데 그분이 버젓이 출판기념회에 온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출판기념회에서 도대체 얼마를 냈겠습니까? 그런데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뭐랄까 아주 기초적인 제가 이거를 다 건건이 다 자료를 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증여세를 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증여세를 2억에 따른 증여세를 제대로 낸 거 맞느냐? 그것 정도는 국민들에게 해명해 주셔야지. 네. 고위공직자가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는 뭐 인준표결 강행하겠다라는 거니까 3일에 본회의가 잡혀 있죠. 네. 그때 아마 표결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대로 가겠다라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뭐 그 보수 지지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김민석 후보자에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 하실 겁니다. 예. 저는 그래도 정확한 지적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기준이 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어떤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인사검증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 뭐 그쵸. 이런 것도 넘어갔는데 하면서. 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네. 정권 초는 뭐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도 있고 국민들께서 정권이 바뀌면서 너무 많은 인사 관련된 이슈, 정책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시선이 덜 쏠리는 면이 있어서 이것을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건 너무 명백하거든요. 네. 현금 거래를 이렇게 많이 하는 분이 저는 인사검증을 통과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현금 거래 다 감추기 위해서 다 안 들켜야 되는데 이분이 총리로 지명될 거 모르고 예. 번 돈 대비 너무 많이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드러나 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사청문 중에서 가장 역대급으로 큰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팩트가 드러난 상황인데 이것을 강행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국민들은 직관적이시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은 누적돼서 엄청나게 정권에 데미지가 되고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저에 대한 공격도 감수해 가면서 계속 지적을 끝까지 하시는군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네. 저의 이런 지적은 다음 인사청문 받으시는 분들한테도 공동으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당장 외교부 장관, 그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예. 우리 국민들에게 대해서는 지금 6억 원 정도로 그 대출이 제한됐는데. 대출이 제한됐는데 본인은 본인 아들에 대해서 한참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오를 때 고위공직자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증여만 단순히 해준 것이 아니라 증여금을 가지고 한 3, 4억 정도 돈을 들여서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해서 지금 15억짜리 아파트가 30억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눈높이에 너무 안 맞는 어떤 아파 찬스 이제 갭 투기인데 네. 이런 것들도 대충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적을 해야 된다고 다 생각합니다. 지적을 해야 된다. 또 주진우 의원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정부가 사실 인사검증 기준이라고 명확하게 뭐 밝힌 적은 없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뭐 7대 기준 이런 거 만들었었잖아요. 네네. 그거보다 좀 퇴보했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네, 일단 7대 검증 기준은 2018년도에 있었던 예. 기준이잖아요. 2017년도에.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 세월이 8년 정도 흘렀으니까 인사검증 기준이 더 강화돼야죠. 근데 일단은 검증 기준 자체를 일단 공개를 안 하고요. 예. 공개 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내부적인 검증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그때 7대 검증 기준 중에 4가지나 벌써 문제가 생겼어요. 아, 문재인 정부 때 기준에 비교를 하자면 네. 4가지가 위반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4가지 위반의 소지가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 첫 번째는 증여세 탈루는 본인이 자백했습니다. 5년간 돈을 받으면서 증여세를 뒤늦게 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 청문 기간에 네. 냈다. 네. 그래서 세금 탈루는 첫 번째로 꼽히는 낙마 사유이자 검증 기준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부정하게 재산 증식을 하면 안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재산 등록을 허위로 한 경우 혹은 재산 등록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경우에는 인사검증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12월 연말에 현금을 따박따박 다 썼으면 그 다음에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별도의 현금 유입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1억 버는 사람이 7천만 원 카드 쓰고 또 재산이 1억 느니까 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재산 등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요. 예. 논문 표절이 별거 아닙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각주와 인용에 미흡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각주와 인용을 제대로 달지 않는 것을 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내가 이걸 어디서 따온 문장인지를 표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따서 쓰면 표절이죠.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그냥 애티튜드로 제가 좀 실수했나 봐요 하고 넘어가기에는 예. 지금도 1년씩 직장을 그만두고 학위를 따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남의 논문을 인용을 칼같이 하면서 자기의 독창적인 생각도 담는 많은 연구자들이 있는데 네. 그 논문 30쪽짜리를 하면서 무려 41%가 이제 논문 표절률이 나왔잖아요. 네. 어제 고려대 교수님이 한 분 국민청문회에서 나와서 이 정도면은 그냥 일반 학생들은 아예 그냥
논문 심사하겠다고 자료도 못 내는 수준이다. 아, 그 정도 표절률이 나올 정도면? 네, 그렇다고 얘기했고, 네. 그거는 논문 표절을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그것도 저는 우려되는 게 김민석 후보자도 되게 어렵게 살아오시고 훌륭하신 것도 제가 훌륭하게 살아온 부분도 인정을 해요. 네. 근데 지금 법 의식이 너무 낮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위장전입만 하더라도 네. 내가 사는 곳이 아닌 곳에 주소지를 두면 여러 가지 법률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위장전입하면 다 처벌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그냥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그냥 주소지만 강신성 씨 오피스텔에 해놓은 것이다. 근데 국내에 들어왔을 때도 강신성 씨 오피스텔이 주소지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 사는 곳은 안 밝힙니다. 뭐 사는 곳을 안 밝히는 것도 좀 이상한데 네. 내가 사는 곳과 우편물을 받는 주소지가 다르면 그 자체로 그 위장전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장전입도 7대 인사검증 기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4개나 벌써 위반했다고 본인이 자인하거나 혹은 위반한 소지가 매우 높은 것인데 거기에 비추더라도 하나만 있어도 지금 인사검증에서 탈락될 마당에 7개 중에 4개나 위반 소지가 있는데 그대로 강행하겠다? 저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신다는 거죠. 예.